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관련돼서 이제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정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전에 혹시 그 챗봇 세션 얘기 들으셨죠? 좀 데모 보셨죠? 오전에도 이제 그거 관련돼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챗봇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좀 화두가 되고 있는지 시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AI 기반의 챗봇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실제 AI 기반의 우리가 인텔리전트 챗봇이라는 것이 관련돼서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있고 또 왜 그것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카카오뱅크에서 오신 개발자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그럼 이따가 제가 한 분을 지정할 거예요. 한 분을 지정해서 제가 챗봇 만드는 데모를 보여드린 다음에 직접 여기 나오셔가지고 챗봇을 저랑 잠깐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목표는 뭐냐? 오라클에서도 챗봇이라는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가시기 전에 제가 지정하신 한 분이 올라와서 챗봇을 같이 생성을 해보는 거를 오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슬라이드가 좀 많긴 한데요, 주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데모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모바일 퍼스트 시대라는 말도 많이 하고 요즘엔 심지어 이제 모바일 온리라는 말 많이 쓰죠.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 채널을 만들면 보통 웹 서비스 채널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서비스 채널을 추가하는. 그래서 한때 뭐 모바일 플러스라는 말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웹 채널 없이 바로 모바일 서비스 채널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과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아침에 이거 보셨죠? 이 타이틀. 그 애플이 2010년도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거죠. 실제 시장에는 200만 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앱을 만들어도 우리 앱이 탑 리스트에 노출되기도 힘들고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 저희가 어떤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앱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기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돈 주고 탑 리스트에 올라가게 광고를 하는, 실제 앱을 만들고 앱을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까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앱이 탑 리스트에 보이도록 돈을 광고업체에 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무한 경쟁 시대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고객들에게 노출되게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은행 앱들도 보면 돈을 송금하겠다. 요즘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쉽게 송금도 하실 수 있지만, 돈을 보내겠다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만드는 UI 레이아웃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송금을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별로 다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 송금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은행이랑 IBK 쪽을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이 없길 바라고요. IBK 걸 가지고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을 못했어요. 그만큼 실제로 인터페이스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별로 똑같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온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챗봇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경쟁이 안 쳐지고, 그 다음에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별로 UI가 다 틀려서 경험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수행하며 있음에도 내가 뭔가 새로 배워야 되는 이런 건 이제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줄일 거냐?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 뻐꾸기가 어떻게 하죠? 탕란이라고 하죠. 뱁새 둥아리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좌측에 보이는 게 뻐꾸기 새끼인데요, 이 뱁새 어미가 자기 새끼인 걸 줄 알고 계속 뻐꾸기를 키웁니다. 심지어 뻐꾸기는 뱁새의 다른 알과 새끼들을 다 떨어뜨리고 죽입니다. 제가 원하는, 챗봇이 원하는 전략이 바로 이 탕란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바일 앱이 OS가 올라간다든지 버전이 올라가면 저희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제 경험에 의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를 예전에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 20억 정도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쓰셨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OS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하죠? 또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탕난 전략 뭐냐? 메신저 앱에, 우리가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 앱에 만약에 우리 모바일 서비스 채널을 노출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희 회사 대신 카카오톡같이 훌륭한 회사, 페이스북같이 훌륭한 회사가 자기네 앱을 알아서 계속 메인테너스 해주죠. 저희는 거기에 뭐만 하면 될까요? 보 채널을 노출시켜서 모바일 서비스 채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챗봇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신저 앱, 많은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 앱에 탕난을 하는 거죠. 저희 챗봇을 모바일 서비스 채널을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볼 때 모바일 서비스 채널을 가져갈 때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챗봇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모바일 서비스 채널을 가져가야 된다. 회사에서 항상 얘기하죠. 모바일 채널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 전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탕난 전략을 써야 된다.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고객들이 갖는 테크노 스트레스가 없죠. 뭐든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 모든 것이 어떻죠? 똑같죠? 그냥 타이핑하고 응답받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갖기 때문에 테크노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경쟁력 확보가 되는 거죠. 왜? 앞에서 세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이 이미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카카오톡 앱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서비스 채널을 노출시키는 거죠. 우리가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우리 거를 시장에다가 플레이스토어 이런 곳에다 노출시켜서 실제 그 앱을 쓰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챗봇 형태로 메신저 앱 채널에다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챗봇이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챗봇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보통 콜센터에 전화하시죠. 가장 많이 이그젠플 예로 드는 것이 콜센터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콜센터 전화하면 저희가 항상 하는 게 뭐죠? 기다리죠. 제가 이제 보통 언제 콜센터에 전화하냐면 저는 좀 착한 고객인 것 같아요. 보통 전화 안 하는데 휴대폰 잊어버렸을 때 분실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실 신고 그 마음은 급한데 한 5분은 기다립니다. 적어도 벨소리 계속 듣다가 지금 상담이 밀려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한 5분, 10분 지나면 막 짜증나죠. 나중에는 나는 지금 빨리 분실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을 겪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챗봇을 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여기 이그젠플 화면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건 명함 신청하는 예인데 바로 내가 만약에 SK텔레콤이 챗봇 서비스 제공한다면 제가 SK텔레콤 가입자거든요. 분실 신고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챗봇이 어디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언제 잊어버리셨습니까? 바로바로 제가 신청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챗봇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어디에 이용하실 수 있냐? 이거는 뭐 이그젠플이 받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사실은 금융사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사실은 오픈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데이터를. 그런데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챗봇 고객 중에는 금융사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 서비스 중에서도 FAQ라든지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게 우리 개인정보와 관계없이 충분히 우리 콜센터에 버든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오신 분이 있냐고 여쭤본 이유는 좌우 상단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지금 사실 카카오뱅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 고객 서비스 응답률이 10% 미만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자랑스럽게 뉴스에다가 대고 뭐라고 했냐? 우리는 내년도에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콜센터를 지어서 커스터머 서비스 응답률 높이겠다 해주셨어요. 근데 500명 정도면 1년에 드는 아마 인건비만도 1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만약에 이런 챗봇 서비스를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카카오뱅크에서 하신다면 훨씬 더 고객 응답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챗봇을 활용하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카카오뱅크 고객이 꼭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개발자분들한테는 이제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제 뭐 다른 뭐 좋은 말들 많은데 빨리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내가 직접 모바일 앱을 만들려면 iOS, 뭐 스위프트 같은 랭귀지, 뭐 안드로이드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도 쉽게 빠르게 우리가
서비스 채널을 챗봇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모바일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뭐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예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제 워싱턴 포스트가 발표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실제로 모바일 개발 비용 측면에서 챗봇, 여기 사실 이제 커맨드 라인은 아주 옛날 거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일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것보다 챗봇이 훨씬 개발 비용이 덜 든다. 비용은 말 안 해줘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 속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앱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유지 보수입니다. 개발하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어려운데 개발하고 나서 실제로 계속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OS가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챗봇이 가장 빠르다. 왜 그럴까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렇다고 했죠 아까? 어떤 전략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탕난, 그죠? 페이스북이 해줄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자기네가 알아서 뭐 디바이스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알아서 해주겠죠. 탕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탕난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하면, 당연히 우리의 고객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죠. 똑같은 메신저 다 쓸 수 있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다 이런 말 쓰잖아요. 클라우드 쓰면 비용 절감하고 경쟁력 높인다. 근데 사실 그 챗봇 관점에서는 이유가 있었죠. 탕난 같은 걸 기억하셔야 되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빠르고 쉽게 개발하실 수 있다. 이따가 제가 페이스북 연동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인텔리전트 챗봇 채널을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여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불러다 시킬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텔리전트 봇과 관련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는 다 AI가 화두가 됐죠. 알파고 AI. 그래서 저희가 챗봇 솔루션을 얘기하면 다 뭘 물어보시냐면, 너희가 인텔리전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반의 봇을 제공하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기대치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높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반의 챗봇을 원하신다면 8년 10년 기다리라고 정확하게 시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저희 기대치에 맞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은 힘듭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나무라고 생각하죠. 나무. 그럼 이건 뭘까요? 나무 두 개죠, 뭐, 그죠? 나무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은 이걸 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숲이겠죠, 숲. 그죠? 숲이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저희가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람, 아이. 이건 뭘까요? 맞추셨습니다. 이거는 가족. 자, 기계가 저희가 똑같은 지금 그림이죠, 사실. 기계는 어떻게 이거를, 앞에서는 저희가 숲으로 인지할 수 있었고, 저희가 조금 아까 하나를 아이라고 했을 때는 가족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건 사람한테 굉장히 쉬운 일인데, 기계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수많은 컨텍스트 기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장 많이 드는 예로 뭘 드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AI가 쉽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AI 기반의 챗봇을 얘기할 때 항상 먼저 화두가 되는 게 뭐냐? NLP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AI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범주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는 뭐냐? 사람이 갖고 있는 저기에 있는 지각, 이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를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AI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필요하겠죠. 당연히 사람이 말하는 걸, 사람이 말하듯이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고 그걸 지각해서 거기에 따라 학습하고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Natural Language Process가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왜 필요하냐? 프레딕션 해야죠. 요게 이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영어라 죄송한데 $1,000를 보내줘라는 것과 엄마한테 $1,000 보내줘 이렇게 뭐 했는데, 반대로 마지막 문장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엄마한테 $1,000 보내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매달 저희 어머니한테 효자는 아니지만 용돈을 좀씩 보내드립니다. 매달 언제? 제 월급날
보내드리는데 반대로 챗봇이 그거를 인지해서 거기가 이제 머신러닝 파트죠. 이 사람은 정초로라는 사람은 매달 25일 날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드리네. 그러면 반대로 챗봇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프레딕션에서 엄마한테 돈 보낼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스, 끝이에요. 끝.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동이체를 안 해놨기 때문에 매달 25일 또 까먹어서 26일 날 들어가서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계좌이체 막 뭐 비밀번호 넣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실제 머신러닝은 프레딕션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딥러닝 나오죠. 딥러닝은 지가 알아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 테이 들어보셨죠? 테이 마이크로소프트 특정 벤더를 말해서 미안한데 테이가 챗봇 서비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한 챗봇 서비스인데 사람들이 머신러닝 기반의 챗봇을 딱 했더니 사람들이 막 레이시즘, 민족 뭐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 그 레이시즘 관련되는 걸 막 학습시켰더니 걔가 반민주주의자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24시간 만에 내렸죠. 실제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시리가 실제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 영어로 돼 있는데 나 지금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 앰뷸런스 불러줘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시리가 지금부터 너를 앰뷸런스라고 불러줄게. 그만큼 AI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회사에서 AI 기반의 챗봇을 원한다? 과연 AI가 전부일까? 과연 AI로 하면 우리 서비스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까? 퀘스천입니다. 반대로 고객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AQ나 커스터머 서비스 같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챗봇화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프로치다. 그거를 이건 제 의견이긴 하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 있었죠. 이거 뉴스에서 보셨죠? 아기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리한테 우리 아기가 좀 숨 안 쉬니까 도와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시리가 911이죠 미국은 연결해가지고 앰뷸런스가 빨리 와서 아기를 구했죠. 그래서 이만큼 또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 뭐 하여튼 분명히 명함이 있다, 그죠? 찬반이 있다는 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챗봇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먼저 화두가 되는 게 인텐트. 앞에 시간에서도 우리 케빈 왈시라는 분이 발표할 때 인텐트가 뭔지는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사람이 말하는 의도입니다, 그죠? 내가 문장을 치죠. 뭐 내 계좌의 잔고는 얼마야라면 이 사람이 잔고를 확인하고 싶구나라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인텐트라고 하고요. 이런 인텐트는 어떻게 한다? 인텐트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챗봇 엔진 안에는 인텐트 엔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어로 치면 그 자연어로 사람이 치는 문장을 어터런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챗봇 시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오라클 용어가 아니라 어터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문장을 딱 인식을 해서 NLP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것을 저희가 인텐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뭘 원하냐, 뭐 이게 뭐냐 이런 걸 매핑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인텐트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티티는 뭐냐? 여기 보시면 메뉴에 이렇게 써 있죠. $100를 내 계좌에서 리디아인가요? 리디아한테 보내줘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문장, 이 어터런스로겠죠. 여기서 그러면 머니를 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인텐트를 뽑아내고 그러면 누구한테서 어느 계좌에서 누구한테 보내야지라는 정보를 얘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그 기억하기 위한 베어리어블 변수가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될까요? 리디아, 투 누구, 얼마, 어떤 계좌 이런 게 다 뭐다? 그 문장상에서 엔티티라고 불린다. 그래야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챗봇은 뒤에 기관계,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계 시스템한테 그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런 데 쓰는 베어리블 홀더, 그것이 이 엔티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왔어요. 어터런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인텐트하고 엔티티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면 어떤 시스템에 가서 어떤 플로우로 이걸 처리해야지가 다이얼로그 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 그냥 프로세스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PPT로 된 거 보셨죠? 이렇게 막 XML 파일로 된 거. 그 이제 이따가 보실 텐데 여기는 이제 아름다운 그래프로 돼 있지만 실제로 XML 파일로 우리가 이제 오라클에서는 봇 ML이라고 합니다. 봇 마크업 랭귀지를 가지고 디파인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개발자분들은 쉽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제품이 이제 곧 출시될 텐데 UI로 이런 플로우까지 빌드할 수 있는 툴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뭐다? 어떤 인텐트, 사람이 의도하는 것이 뭔지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는 답변을 주기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딱 앞에서 말씀드린 걸 다시 요약하면, 자, 페이스북, 라인,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 또는 그냥 앱도 가능합니다. 그냥 모바일 앱에서도 실제로 누군가가 내 잔고는 얼마예요? 뭐 저런 식으로 어터런스 문장을 치면 사람이 첫 번째 뭐라죠? 인텐트 파악해야죠. 아, 이 사람이 잔고를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인텐트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엔티티 뭐라고 했죠? 아, 그러면 어느 잔고냐? 계좌 실제로 잔고는 얼마라고 하면 어느 계좌에서 잔고를 가져와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엔티티 정보를 쓰는 거예요. 아, 잔고 밸런스 체크를 하려면 엔티티로 계좌 어카운트 타입이라는 엔티티를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얘가 엔진이 알고 있고 그거를 그 엔티티 홀더에 물어 넣는 거죠. 저장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냥 잔고는 얼마예요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계좌의 잔고를 원하세요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저축 계좌의 잔고는 얼마라고 하면 아, 엔티티의 저축 계좌 어카운트 타입이 들어왔네라고 파악하고 물어보러 가겠죠. 사람한테 더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프로세싱 되고 그에 따라서 뒷단에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수행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챗봇, 오라클 챗봇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챗봇, 인텔리전트하다는 챗봇의 대표적인 플로우 처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것도 보셨죠? 오전에 설명 들으셨죠? 채널 컨피규레이터 뭐죠? 페이스북 같은 메신저에 탕난해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개발하지 않고 하실 수 있게 하는 채널 컨피규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누군가 말을 하면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I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까지 해서 의도 파악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어떤 플로우로 그럼 내가 이런 잔고 또는 뭐 송금 이런 의도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플로우로 답변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정보를 처리해 주는 게 뭐다? 다이얼로그 익스큐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하셔야 될 거. 그러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기관계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야 되려면 연동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오라클에서 이제 커스텀 컴포넌트 쪽에 SDK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그걸 어떻게 실제로 서버 사이드에다가 즉 답변을 줄 시스템이죠. 답변을 줄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답변을 줄 수 있는 구조인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템플릿으로. 그래서 노드.js 같은 노드.js 스타터 킷 뭐 이런 걸 저희가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답변하는 비즈니스 로직만 넣으시면 우리 인텔리전트 쪽으로 답변이 오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화면 보시죠. 이게 이제 실제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챗봇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난리지 팩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난리지 팩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텐트. 이 인텐트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의도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의도인지를 이렇게 미리 다 정의를 해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How much do I owe on all my credit cards 하면 얘는 뭐다? 밸런스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그러면 제가 바로 여기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잔금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물어보면 얘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못하죠.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 보시면 모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여기서 학습시킬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샌드하면 얘는 뭐라고 생각한다? 지금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이게 잔금이 얼마예요는 밸런스잖아요. 그죠? 밸런스인데 모른다고 돼 있죠. 이렇게 얘는 트랜잭션일 확률이 34.7%, 샌드머니일 확률이 11.5%라고 했는데
저희가 요거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라고 하고 하고 add example하고 학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질문의 자연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다 기계가 알아서 답변하는 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것이 바로 학습시키는 부분이에요. 머신러닝에 두 가지가 있죠.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난 슈퍼바이즈드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것처럼 전부 다 레이블을 다 달아놔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를 다 미리 정해놓는 거죠. 난 슈퍼바이즈드는 마치 기계가 알아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세마이 슈퍼바이즈드라고 합니다. 미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계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건 기계가 하되 기계가 잘못 대답했을 때 코렉션 해주는 그런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학습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잔금이 얼마예요? 라고 제가 얘한테 물어보면 정상적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그쵸? 얘가 밸런스라고 이미 이제 잔금이 얼마라고 쳤더니 밸런스라고 확인하고 그 대신 제가 이제 어카운트 타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카운트에서 계좌 잔금을 줘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기반의 인텔리전트 봇을 제공한다. 오라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텐트가 뭔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보시면 이게 뭐 FAQ에 관련된 거, 그리팅은 이제 제가 한글도 몇 개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다 인텐트를 미리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FAQ나 커스터머 서비스 질문이 쫙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학습시켜야 되냐? 그러지 않겠죠? 벌크로 엑셀로 업로드 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엔티티 보시면은 아까 누구한테 돈 보낼 거냐 이런 걸 다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뭐 로렌이라는 사람 44만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해 놓으실 수 있고 뭐 어카운트 타입은 앞에 여기서 어카운트 타입 했을 때 세 가지 보여드렸죠. 여기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의존적일까요? 우리 기업에 있는 기관계좌 시스템 의존적이겠죠. 기관계좌 시스템에서 그냥 우리는 저축 계좌랑 당좌 계좌만 제공하는데 뭐 이상한 신용카드 이렇게 하면 모를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걸 정의하실 때는 약간 비즈니스를 도메인을 아시는 분들이 정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베어러블 홀딩할 수 있는 놈들을 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엔티티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소라든지 URL, 데이트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적으로 항상 공통적으로 쓰일 거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스템 엔티티라고 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일단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뭐 개발자들이시니까 다 쉽게 하실 거고 이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컨텍스트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근데 컨텍스트가 뭐냐? 베어러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 내가 잔금이 얼마예요라는 인텐트를 물어봤을 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플로우를 정의했을 때 각각의 내가 정보를 이 플로우를 처리하는 스텝들, 프로세스가 있겠죠.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거를 스테이츠가 서비스 플로우예요. 플로우고 그 스테이츠 밑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가 각각 그 변수들을 인텐트에 따라서 처리하는 플로우를 정의하는 놈이고 그 담당하는 놈인데 그놈들이 활용하기 위한 변수를 다 여기에다가 컨텍스트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어카운트 타입, 그죠? 뭐 트랜잭션 타입 이런 것들을 미리 그 대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어카운트 타입이 앞에서 정의한 엔티티 어카운트 타입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엔티티에 어카운트 타입이라는 거를 보시면 이렇게 정의해놨죠. 여기에 세이빙스, 체킹, 크레딧 요거를 활용해라 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플로우에 정의하실 수 있고요. 스테이트에 보시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인텐트, 요게 이제 인텐트 엔진 부분이 처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는 뭐냐면 아까 왜 제가 보드한테 물어봤잖아요. 잔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엉뚱한 대답했죠. 근데 아무튼 제가 학습시켰죠. 학습시키니까 이제 잔금이란 거 이해했는데 네가 엔진이 생각할 때, NLP 엔진이 생각할 때 그 인텐트가 어떤 거의 확률이 40% 이상이 됐을 때 대답해라는 겁니다. 40% 이상인 놈을 뽑아서 대답을 해라라는 그런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도 주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액션. 만약에 네가 생각할 때 밸런스에 대한 거야. 그러면 스타트 밸런스라는 컴포넌트를 실행해.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스타트 밸런스가 있죠. 그래서 스타트 밸런스에서 뭐냐면 아까 제가 저기서 물어봤을 때 잔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밸런스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For which account do you want to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죠, 요거. 어디 있죠? 예, 요거. 그죠? 요 부분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 서비스 플로우를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텐트를 파악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기 위한 데이터 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컴포넌트를 정의한다. 단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내부 컴포넌트이죠. 내가 외부 시스템에 갖다 올 필요가 있죠, 정보를. 왜냐하면 잠금은 우리 인텔리전트 보 시스템이 없죠. 그럴 때 쓰는 게 익스터널 컴포넌트, 커스텀 컴포넌트라는 거고,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돼 있죠. 프린트 해라 밸런스를. 근데 얘는 어떤 컴포넌트 쓰냐? 밸런스 리트리버이라는 컴포넌트를 써라. 근데 이거는 어디에 정의하냐? 이렇게 여기 이거 맞네요. 여기 보시면 뱅크 컴포넌트라는 부분에 여기에 보시면 밸런스 리트리버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걸 도대체 내가 사람이 쳐내 그게 아니고요. 커스텀 컴포넌트라는 거를 개발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주로 하실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구조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고요. 이 우측 좌측에 보시는 것이 저희 인텔리전트 보시라고 보시면 되고, 잔금이 얼마라는 게 나왔을 때, 자, 뱅크 리트리버라는 서비스로 호출해야 된다. 외부 서비스로 호출해야 된다. 그건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에 보시는 이 컴포넌트 서비스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one of REST API를 external 컴포넌트를 디파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맨 앞부분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컴포넌트 서비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템플릿 다 제공해드리고 좀 이따 소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드린 대로 거기다 코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레스트, 여기 이제 노드 기반으로 돼 있는데 이제 임플리멘테이션까지 하셔가지고 기관계 정보 가져와서 인텔리전트 보시랑 인터랙션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컴포넌트 서비스라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getPost로 우리가 제공한 아까 뱅크 리트리버, 밸런스 리트리버를 하는 놈 있죠? 걔에 대한 서비스 API, REST API를 노출시키는 부분이 이 커스텀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쉘이라는 건 뭐냐면, 쉘이라는 놈은 헬퍼예요. 유틸리티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내가 특정 컴포넌트를 호출하기 위해서 쓰이는 헬퍼 오브젝트,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REST API에 대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호출해야 되는 정보는 어디 있냐? 요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저장하시는 겁니다. 레지스트리 좀 이따 소스 보여드릴게요.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면 이 쉘은 특정 API에 호출되면 이 레지스트리에서 어떤 외부 컴포넌트를, 임플리멘테이션 컴포넌트를 호출해야 되냐를 레지스트리 정보에서 가져와서 실제로 그거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쉘이라는 유틸리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해준다. 이 SDK는 뭐냐? 이걸 할 때 앞에서 어떤 계좌에서 얼마만큼을 보내라는 걸 엔티티, 베어리블에 넣어놓겠죠. 그 정보들을 이 컴포넌트도 알아야 되잖아요. 외부 서비스들도 그런 것들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SDK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개발자분들이니까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뱅크 쪽 관련된 컴포넌트 맞죠? 이게 이제 뱅크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죠? get, 그죠? 그 다음에 포스트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뱅킹 관련된 커스텀 컴포넌트 호출이 오면 이걸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텔리전트 봇, 저희 오라클이 갖고 있는 인텔리전트 봇은 요 get 포스트 서비스를 써서 실제로 제공하시는 컴포넌트 쪽으로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get 포스트 요 두 가지, 요 이제 그대로 저희가 이걸 드립니다. 여기다 이제 만들어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get 포스트를 통해서 앞에 shell 있었죠. 쉘에 보시면 메타데이터,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져오는 펑션을 제공하고, 또 뭐 한다고 했죠? 컴포넌트 인보크 해줘야 되잖아요. 인보크하기 위한 인보크 컴포넌트 바이 네임이라는 펑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실제 해당하는 컴포넌트, 레지스트리는 당연히 밸런스 리트리버라는 놈에 대해서는 뱅킹의 밸런스 리트리버, 이건 폴더겠죠. 내부적으로 이제 뭐 노드.js든 어떤 서버 위에다가 뱅킹이라는 폴더 안에 뱅크 리트리버라는 서비스를 자바스크립트, 여기 같은 노드.js죠. 노드.js로 구현을 해놓고 이렇게 레지스트리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ABC 리트리버라는 거를 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면 ABC 리트리버라는 비즈니스 로직 만드시고 요거를 레지스트리에다가 ABC 리트리버라고 호출되면 요거를 호출해라고 이 레지스트리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쉘이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쉘 쪽 자바스크립트에서 인보크 할 때 ABC 리트리버는 어떤 컴포넌트로 호출해야 되지를 레지스트리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정보에서 읽어서 호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런 걸 저희가 인텔리전트 봇이 이제 아마 또 다음 달에 출시될 텐데 출시될 때 사이트에서 스타터 킷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하시게 이런 것들 다 다운로드해서 해당하는 부분만 쉽게 만들어서 리플레이스해서 서비스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더 이쪽을 가서 이제 그러면 인텐트가 뭔지, 엔티티가 뭔지, 그다음에 플로우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채널은 어떻게 연동하는지 아주 심플합니다. 채널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다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채널 정보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한번 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봇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를 눌러서 처음부터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어떤 봇을 하나 잘 만드는 분들이 만들어서 템플릿처럼 여기다 봇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봇을 클론해서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클론, 뭐 오라클 코드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만들어졌다고 나오고 저희가 이제 데모 때문에 많이 만들어놔서 찾기로 가셔야 될 텐데 지금 방금 만든 것이 만들어졌죠. 이제 처음에는 밸리데이션 해주시고 이제 트레인 항상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시켜주고 나시면 아까 이제 제가 그걸 카피했잖아요. 똑같은 놈이 여기서 돼야 되겠죠, 당연히. 뭐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카피가 안 됐나 봐. 제가 다른 걸 카피했죠. JCH로 붙는 거 아니니까 안 될 겁니다. 다른 걸 카피했어요. 샌드머니라고 하면 어떤 계좌에서 보낼 거냐? 나는 체킹 어카운트에서 노렌한테 보낼 거야. 뭐 얼마 보낼 거야? $50 보내겠다라고 하면 체킹 어카운트에서 $50를 로렌한테 보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워킹하죠. 자, 근데 얘는 페이스북 채널이 지금 안 붙어 있어요. 보시면 채널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보시면 채널 네임 넣게 돼 있죠. 뭐 하나 넣을까요? 오라클 코드 11 하고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메신저 쓰겠다, 웹훅을 쓰겠다. 웹훅을 제공하는 모든 메신저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으로 오늘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하실 건 뭐냐면 디벨로퍼 계정 하나 만드시고 서비스 페이지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서비스 페이지를 제가 이제 하나 chbot이라고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서 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먼저 액세스 토큰하고 앱 스크립트를 페이스북에서 갖다가 카피하시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앱 스크립트 카피해서 여기다 넣으시는 겁니다. 그냥 액세스 토큰 앱 스크립트에다 넣고 페이지 액세스 토큰은 페이지에 가면 있겠죠. 메신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페이지 제가 철호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넣고 이네이블 시키면 인텔리전트 봇 입장에서 할 거는 다 했고요. 크리에이션을 누르면 뭘 해야 되냐? 반대로 이제 외부 URL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페이스북 메신저한테 철호라는 그 웹페이지죠. 페이지가 봇이 나한테 말을 걸면 어디를 호출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웹훅 URL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훅 URL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거랑 이제 베리파이 할 수 있는 토큰을 이제 반대로 페이스북 제 페이지에다 알려줘야겠죠. 그 여기 보시면은 웹훅에다가 가셔서 페이지 서비스에 에디트해서 토큰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콜백 URL을 바꿔줘야겠죠. 콜백 URL을 앞엔 똑같으니까 뒷부분만 잘라서 카피해서 넣고 확인하면 된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봇을 바로
연동해서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정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서 한번 밸리데이션 해주시고 트레이닝 하면 이제 먼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도 실제로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send money, send 뭐 $50 to mom 해볼까요? 그럼 이제 계좌 물어보겠죠. 체킹 어카운트에서 보낼 거야 라고 하면 아까는 이제 좀 틀린 게 먼저 이걸 엔티티 슬러팅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그냥 send money 했더니 어떤 계좌에서 보낼 거예요? 누구한테 보낼 거예요? 얼마 보낼 거야? 다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르게 쳤죠. 얼마를 누구한테 보내라. 어떤 계좌만 안 줬더니 몇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계좌만 물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페이스북에서도 되는지 제가 일단은 페이스북 채널에 철호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던 거고 되죠. 근데 이게 리프레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페이스북 채널을 제가 테스트 때문에 옛날 걸 해놔서 조금 옛날 게 나오는 거고요. 좀 리프레시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될 텐데 아직은 지금 그래서 모른다고 나왔죠. 아직 안 된 겁니다. 연동이. 이제 됐죠. 아까처럼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체킹 어카운트에서 보내겠다. 그럼 누구한테 보낼래? 이거 페이스북 채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모바일에서도 되는지를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모바일은 제가 제 폰을 연결을 해놨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 열으셔가지고 제가 초로라는 거 만들어놨죠. 만들어놓은 거 똑같이 양쪽에 똑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로렌한테 보낼 거야. 그러면 물어보겠죠. 얼마 보낼래? 뭐 $500라고 하면 엔터가 아니죠. 누르면 양쪽 똑같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옴니 채널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챗봇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PC 채널도 제공하고 모바일 채널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옴니 채널 구현하실 때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제가 지금 약 12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이제 데모할 것들을 거의 다 됐고 여기 와서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조금 아까 했듯이 만들도록 다 눈을 피하시는데 보신 본 만드는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보셨죠? 여기 나오세요. 꼭 성공을 하셔야 제가 오늘 끝낼 수가 있어요. 시간은 10분 남았지만 누군가 성공을 하셔야지 제가 일단 요거 파이낸셜 봇을 하나 카피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아마 금방 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테스트 잘 안 다른 거예요. 너무 안 되잖아요. 테스트 개발자가 그래서 여기서 찾아봐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거 엑스판 누르고 테스트 찾아보세요. 이거 하시잖아요. 금방 그죠? 이제 이분이 만드시면 오늘 이제 해피 테스트 눌러서 한번 여기서 이거 확인해 보죠. 한번 샌드머니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밸리데이트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밸리데이트하고 트레이닝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샌드머니 해서 한번 쳐보시면 되죠. 됩니다. 페이스북 채널도 한번 오신 김에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채널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금방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금방 하실 수 있게 쉽게, 그러니까 오라클이 인텔리전 봇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커스텀 컴포넌트, 실제 기관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개발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채널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UI적으로 다 하실 수 있게 하겠다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개발의 생산성과 용이성을 높이겠다. 제가 없어도 막 지금 잘하고 계세요, 뭔가를. 이네이블 시키고, 이거 카피, 앱 스크립트.
여기 대시보드에 있어요. 대시보드에 기다려. 요거 보기 제가 페이스 아무 보이네요. 그러니까 금방 하시잖아요. 금방 하시니까 정말로 금방 하실 수 있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다커 이미지로 좀 제공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출시가 되면 이걸 가지고 쉽게 해보실 수 있게, 그러니까 안에서 바로바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이거 이제 이거 리셋 닫고, 다 없애고 내려가 보세요. 응? 이거 카피해야지 이제 베리파이 이거를 여기 가서 여기 이제 그치. 거기에 페이지 앱이니까 페이지 앱하고 에디트 서스크립션 눌러서 토큰 확인 토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콜백 URL 뒷부분만 카피하면 돼요. 커넥터서부터 넣고 여기다 커넥터서부터 카피하시면 여기 앞에는 앵그롱 URL이니까 아이고 슬래시가 빠진 것 같다. 그죠? 여기 있네요. 오케이. 확인 및 저장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가서 여기서 한번 밸리데이트하고 트레이닝 해주시고 하고 트레이닝 되고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시죠. 되는지. 되면 이제 제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라인, 이제 오후에 아마 알렉사 데모도 보실 거예요. 알렉사라든지 다양한 음성 인식, 그 다음에 메신저 채널들을 다 지금 통합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오라클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할 텐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오라클이 뭔 차별점이 있냐? 누구든지 마이크로소프트, IBM 다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다 나름대로 챗봇에 관련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고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근데 오라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개발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커스텀 컴포넌트 쪽 개발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라클에서 최대한 개발자 없이 비즈니스 전문가들도 쉽게 앞에서 말씀드린 인텐트, 엔티티, 다이얼로그 플로우, 채널 컨피규레이션 쉽게 하실 수 있고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툴을 제공하겠다가 오라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더 나아가서 오라클이 크게 차별화 포인트를 보일 수 있는 건 AI다? 아니다. AI는 죄송스럽게도 IBM, MS, 오라클, 챗봇을 한다는 업체들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가 저의 주장입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보여주고요. 실제로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셔도 마찬가지일 거고, 왜냐? 그들이 쓰는 오라클을 포함한 그들이 쓰는 대부분의 NLP 엔진은 뭐다? 대부분 오픈소스 기반에 가져다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뒷단에 그러면 얼마큼 빨리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냐? 오라클 같은 경우는 SaaS로 세일즈 클라우드라는 걸, 서비스 클라우드나 세일즈 클라우드 제공합니다. 실제로 챗봇이 대답을 해주다가 챗봇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주냐? 휴먼 에이전트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백핸드 인티그레이션, 저희 SaaS와 파스 간의 백핸드 인티그레이션이 다 준비가 돼서 제공해드린다도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지만 오라클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교육 자료요?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요. 저희가 이제 이틀짜리 교육이 있어요. 뭐냐면 이틀 동안 저희 오라클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모이셔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들로 설명도 드리고 그걸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이틀짜리 교육도 따로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 정도든 뭐 반나절이든 같이 워크숍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 자료들이 있는데 앞으로 오픈된 건 없는데
오라클 봇 디벨로퍼 사이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쪽 통해서 다 다운도 받으실 수 있고, 좀 아까 말씀드린 건 커스텀 컴포넌트 관련된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현재는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같이 파트너 이렇게 인게이지된 고객들한테만 현재 따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과 그런 것들을. 예. 그리고 더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질문 지금 이게 이제 다음 달에 공식 출시인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 본사에서는 건설 쪽, 중공업 쪽, 전자 쪽이랑 금융 쪽 이렇게 네 군데랑 지금 큰 회사들이랑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잔금이 얼마예요라고 했잖아요. 네. 잔금이 얼마인가요? 예. 얼마야? 그런 것도 다 별도로 다 등록해줘야만 인식하나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어 부분의 NLP가 실제로 영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되는 형태고요. 한국어나 중국어 같은 부분은 좀 잘 안 되는 형태예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등록해 주셔야 되고 그런 상태고, 당연히 이제 지원하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뭐 들리는 말로는 연말까지 다 해겠다고 하는 것이 오라클의 현재 로드맵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문 있으시면 우리 오라클 인텔리전트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